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면 나가요.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76살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만두에서 멈춰 섰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를 남기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켜보던 직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한순간의 모욕, 그러나 그 뒤에 펼쳐진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하고도 진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사는 76세 김순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시작된 그날의 사건은 한 직원과 한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면 나가요. 매니저 최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식 코너 앞에 서 있던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몇천 원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76살이었어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죠. 며느리는 아이들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순애 할머니는 부평역 근처 대형마트에 들어왔어요. 사려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나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하루 종일 굶은 배가 조금은 달래지거든요. 만두와 소시지가 구워지는 냄새에 발걸음이 절로 멈춰졌습니다. 할인이 도윤이한테 이 맛을 보여주고 싶네. 11살 손녀 할인이와 9살 손자 도윤이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최민호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41살의 그는 동암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만큼은 오직 실적과 매출만을 중시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드시기만 하고. 최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중년 남성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입니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이 있었어요. 박지수, 27살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올라와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여리고 정의감이 있었지만 회사 눈치와 생계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매니저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최민호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참견하지 마라. 내 일이나 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약직인 자신에게는 이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매달 받는 180만 원으로 원룸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어요.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손주들을 생각하면 어디서든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알겠으면 이제 나가시고 앞으로는 사실 것도 없으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최민호의 말에 주위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네라고 속삭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순애 할머니는 등을 구부린 채 마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진 운동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허름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문 밖으로 나간 순애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 건가? 지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슬픈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수야, 일이나 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최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내내 지수는 할머니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식 코너를 정리하면서도 계산대를 도우면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만두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내지 못하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냥 한마디만 했어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원룸 계단을 오르면서도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순간을 되짚어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손주라도 있을까? 혼자 사시는 건 아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지수는 베개를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평소라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동료 직원 김미영이 다가왔어요. 지수야,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지? 네. 좀 그래요. 아이고, 그런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 매니저님도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미영은 35살로 지수보다 8살 위였어요. 이 마트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라 회사 일에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셨어요. 저런 식으로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나 싶어서. 지수야,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여기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매니저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시식 코너는 상품을 팔기 위한 거지,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고. 미영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지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상품을 진열하면서도 고객 응대를 하면서도 자꾸만 어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숙이던 모습, 마트를 나가면서 보였던 쓸쓸한 뒷모습까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야, 왜 이렇게 우울해? 어제 일 때문이야? 같은 계약직인 이준호가 물어봤어요. 29살인 그는 지수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네. 자꾸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아, 그거, 나도 봤어. 좀 그렇긴 했지. 근데 어쩌겠어. 매니저가 그렇게 하라는데. 준호도 지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수야, 너무 마음 써하지 마.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쁜데. 오후에도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시식 코너를 지날 때마다 어제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시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셨던 거지? 화내실 법도 한데. 지수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 굴욕을 참으면서까지 시식 코너에 오셨던 걸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일을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후회만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지수야, 너 오늘 왜 이래? 실수가 너무 많아. 최민호가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어요. 실제로 지수는 그날 상품 진열을 잘못하기도 하고 고객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 가서 쉬어. 여기서 일할 때는 집중해야지. 특히 너처럼 계약직은 더더욱. 최민호의 말에 지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어제 일로 이미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퇴근길, 지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버스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허름한 옷차림,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였어요. 바로 어제 마트에서 쫓겨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할머니가 맞나?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해졌습니다. 김순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장바구니에는 양파 몇 개와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준비를 위한 장보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자꾸 지갑을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할머니가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혹시... 순의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지수를 알아보시더니 잠깐 멈칫하셨어요. 아, 어제 그 아가. 네, 맞아요. 할머니, 집에 가세요? 버스 안 타시나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가야, 버스비가 모자라네. 오늘은 그냥 걸어가야겠어.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네 집까지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그 나이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1시간을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할머니, 버스비가 모자라시다고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가야, 오늘 장 보느라 돈을 다 써버렸네.
버스비 1,000원이 없어서 걸어가야겠어. 지수는 할머니의 지갑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말로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것도 100원짜리와 50원짜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멀어요? 1시간 정도 걸으면 되지. 괜찮아, 아가야. 할머니는 걷는 거 익숙해. 하지만 순애 할머니의 다리는 이미 부어 있었어요. 정맥류 때문에 종아리가 울퉁불퉁했고 발목도 퉁퉁 부어 보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까지 들고 1시간을 걸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가야. 이러면 안 돼. 어제 일로도 미안한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정말 고마워, 아가야. 그 순간 순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받은 모욕감과 오늘의 따뜻한 배려가 대비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지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돈이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혹시 어디에 사세요? 십정동이야, 아가야. 반지하 방에 사는데. 혹시 혼자 사세요? 순애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야, 손주 둘이랑 같이 살아. 할인이 도윤이 말이야. 지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건 가족이 있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걸까요? 그럼 손주들 부모님은요? 아들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 아이들만 남겨두고 말이야.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6살의 나이에 두 어린 손주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폐지 주워서 팔고, 빈병 모아서 팔고, 하루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벌어. 그걸로 아이들 밥이라도 해 먹여야지.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에 겨우 5,000원으로 3명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아가야, 어제 일은 됐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갔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지수가 준 1,000원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지수도 함께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애 할머니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3년 전 아들의 사고 이후 갑자기 두 손주를 맡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처음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1달 만에 다시 데려왔어. 키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혼자서? 그렇지. 할인이가 이제 11살, 도윤이가 9살인데.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제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바라보던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손주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정부 지원은 안 받으세요? 받긴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걸로는 월세도 부족해. 반지하 방 월세가 35만 원이거든. 지수는 계산해 봤어요. 정부 지원금 20만 원, 폐지 주어서 버는 돈이 하루 6,000원 정도라면 한 달에 18만 원. 총 38만 원으로 3명이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월세 35만 원을 내면 남는 게 3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아이들 급식비는 학교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그냥 버텨. 쌀이 떨어지면 국수라도 끓여주고 반찬이 없으면 김치라도 있으니까.
순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월급 180만 원으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38만 원으로 3명이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하차할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도 함께 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장바구니도 무거우시잖아요. 아니야, 아가야.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 하지만 지수는 고집을 피웠어요. 장바구니를 대신 들고 할머니와 함께 십정동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낙후되어 있었어요. 좁은 길 양쪽으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여기저기 균열이 간 벽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야, 아가야. 순애 할머니가 멈춘 곳은 반지하 입구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린이용 운동화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 문이 열리자 아이 2명이 달려나왔습니다. 11살 할인이와 9살 도윤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야? 도윤이가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부찌개 해줄게. 와, 좋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지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아저씨는 누구야? 도윤이가 지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안녕. 나는 지수 아저씨야. 할머니랑 친구가 됐어. 할인이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수를 바라봤어요. 11살이라 그런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할머니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어. 순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어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수는 반지하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원룸보다도 작은 것 같았어요. 한쪽 구석에는 낡은 2층 침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식탁과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1인용 미니 냉장고였어요. 그 위에는 전자레인지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방이 되게 좁네요. 도윤이가 무심코 말했어요. 할인이가 얼른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괜찮아, 할인아. 정말 좁긴 해. 순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두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 두부찌개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꼭 먹고 가야 해. 아가가 버스비까지 주었는데 밥이라도 먹여야지. 결국 지수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두부 한 모와 파 조금,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고기는 안 넣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부가 고기야, 도윤아. 두부도 맛있잖아. 도윤이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도 해줄 수 없는 할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평역 근처에 살아. 할머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아저씨도 가족 있어요? 아니야, 혼자 살아. 고향은 충북 제천인데 일 때문에 인천에 와 있어. 순애 할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부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밥이 전부였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가야.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재료는 단순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지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도윤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얼른 동생을 말렸어요. 도윤아,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순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윤아, 엄마는 지금 바빠서 못 와. 할머니랑 같이 살자.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도윤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이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9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가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질문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아가야, 미안해. 아이들이 어려서.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식사 후 아이들은 숙제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와 지수는 작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뭘 힘들어, 아가야. 저 아이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살아가는 거야. 저 아이들 없으면 할머니는 진작에. 순애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지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연락도 안 해요?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했어.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돈도 없고, 혼자서는 어렵다고. 그러더니 아예 연락이 끊겼지. 아이들 아빠 가족은요? 시댁에서는 며느리 편을 들었어. 여자가 아이는 키워야지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떠넘겼거든.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76살 할머니에게 어린 손주 둘을 맡기고는 모른 척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할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마트에 갔던 거야.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식이라도 해보고 집에 와서 비슷하게라도 해주려고. 지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어제 만두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내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할머니, 아가야, 괜찮아. 할머니가 욕심을 부렸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시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할인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연필이 다 떨어져 가요. 새 연필 사주세요. 순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인아, 조금만 더 써. 할머니가 돈 모으면 사줄게. 할머니, 저 연필 사드릴게요. 지수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아가야.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 괜찮아요, 할머니. 연필 몇 자루 정도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또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11살 아이가 민폐를 걱정한다는 게 지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1살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도 지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순애 할머니와 아이들이 사는 그 좁은 반지하 방, 냉장고에 달랑 김치와 두부만 있던 모습, 연필 하나 사달라고 하기도 미안해하는 할인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어제 마트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고 오늘 가정 형편을 알고 나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도 지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시식 코너를 지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고 폐기 처분되는 음식들을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또 멍하니 있어? 어제부터 계속 그러네. 동료 김미영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지수는 고민 끝에 미영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쫓겨났던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 일부터 집에 가서 본 충격적인 현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손주 둘이랑 반지하에서 산다고? 네, 정말 힘들어 보이셔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미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수야,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 우리도 월급쟁이인데. 그게 매일 폐기 처분되는 음식들이 아까워서요. 그런 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야, 그건 안 돼. 회사 규정 위반이야. 들키면 우리 다 잘려.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수는 매니저 최민호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해봤어요. 매니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뭔데? 저희가 매일 폐기 처분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최민호는 지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야? 너 혹시 어제 그 할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요. 야, 박지수. 여기가 자선단체야?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그런 일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 최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매니저님, 어차피 버릴 거라면. 어차피 버릴 거라고. 야, 그런 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짜로 받으려고만 하지. 누가 돈 주고 사겠어?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만. 됐어, 그만해.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 내 일이나 해. 특히 너는 계약직이니까 더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최민호의 마지막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결심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폐기 예정인 빵 몇 개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우유, 그리고 할인 판매 중인 사과 몇 개를 자신의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지수야, 뭐 하는 거야? 미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집에 가져갈 거예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지수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십정동 골목은 어제와 똑같이 어둡고 습했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요. 아이고, 아가야. 어떻게 또 왔어? 순애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할인이와 도윤이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수가 박스를 내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가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사온 거예요. 박스를 열자 빵과 우유, 사과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빵이다. 할머니, 빵. 아가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할머니, 저도 혼자 사는데 이런 걸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요. 같이 드세요. 순애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아가가 다 있네. 그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우유를 마시며 이거 정말 맛있어 라고 연발했고 할인이는 조용히 빵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 친구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할머니와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계속 도와드려야겠다. 지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회사에서는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할머니 가족을 도우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어요. 며칠 후 이 일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지수는 그 후 일주일 동안 매일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빵이나 우유, 간단한 반찬거리들을 사가곤 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해하셨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매니저 최민호가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수야, 요즘 퇴근할 때마다 뭔가 사가지고 나가던데? 동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집에서 먹을 거예요. 혼자 사는 주제에 매일 빵이랑 우유를 그렇게 많이 사? 좀 이상한데. 준호의 말을 들은 지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들켜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특히 도윤이가 지수 아저씨 언제 와? 라고 매일 물어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빵이나 우유를 사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식재료를 가져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해 왔어요. 지수가 가져온 봉지 안에는 삼겹살 한 팩과 상추, 그리고 쌈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아가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도윤이와 할인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와, 고기다. 정말 고기야? 도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고기 먹었지? 할인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2달, 아니, 3달 전인가.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3달 동안 고기를 못 먹고 살았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싶어요. 순애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반지하 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도윤이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이도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오늘은 연신 맛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확인해 보니 같은 마트 직원인 김미영의 전화였어요. 지수야,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매니저님이 너 찾고 있어.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했어?
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찾으시는지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내일 일찍 출근하라고 하더라. 지수야, 혹시 회사 물건 가져간 거 아니지?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최민호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지수 아저씨, 무슨 일이야?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들킨다면 해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지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최민호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지수, 여기 앉아. 최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내가 요즘 회사 물건을 가져가는 거 아냐? 네. 회사 물건이요? 시침이 떼지 마. 어제 CCTV 확인했어. 내가 폐기 예정인 빵들을 가져가는 거 다 찍혔거든. 지수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돈으로 산 거였는데. 매니저님, 그건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폐기 처리하기 전에 가져간 거잖아. 이거 횡령이야, 횡령. 아니에요. 정말 제 돈으로. 야, 박지수.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는데도 모르는 척 해줬는데, 이제는 정도가 지나쳐. 최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선택해. 지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돈으로 산 거였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오해예요. 제가 계산하고 가져간. 증거 있어? 영수증이라도 있냐고? 지수는 당황했어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네.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김미영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회사 물건을 몰래 빼돌렸어. 계약 해지하려고. 네. 지수가요? 설마.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수야, 정말 그런 거야? 언니, 저는 정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오해예요. 하지만 최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됐어, 변명은.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 그 순간 지수는 절망했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더 중요한 건 할머니와 아이들을 도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잘려도 좋다. 이번엔 외면하지 않겠어. 지수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일자리는 다시 구하면 되지만 할머니와 아이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매니저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최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27살 계약직이 자신에게 맞서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수,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계약직 주제에 그런 식으로 나와? 매니저님,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제 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럼 증거를 대봐. 영수증이라도 있냐고. 지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카드 결제 내역이요. 핸드폰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결제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빵, 우유, 사과, 심지어 어제 산 삼겹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당황했어요. 정말로 지수가 자신의 돈으로 산 거였던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매일 그런 걸 사간 거야?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76살 할머니가 손주 둘을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게 뭐 우리와 상관 있어? 내 돈으로 했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로 회사에서 소란 피우지 마. 그때 김미영이 나섰어요. 매니저님, 그럼 지수가 잘못한 게 없는 거네요. 왜 그렇게 몰아세우셨어요? 뭐, 김미영, 너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민호는 당황한 나머지 더욱 화를 냈어요. 이준호도 용기를 냈습니다. 매니저님, 저도 그 할머니 봤어요. 며칠 전에 시식 코너에서 쫓겨나가시던. 너무 불쌍했어요. 야, 이준호까지. 다들 미쳤어? 여기서 동정심 발동하면 뭐해?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최민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매니저님, 저도 지수 의견에 찬성해요. 30대 직원 박수진이 나섰어요. 매일 버려지는 음식들 보면 정말 아까웠어요. 그런 걸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박수진까지. 다들 정말. 최민호는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오늘 회의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겠어요. 버려지는 음식을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께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말이에요. 뭐,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민호는 비웃었어요. 세상 그렇게 살면 손해야, 박지수. 일이나 똑바로 해. 괜한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손해요? 매니저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6살 할머니가 두 손주 때문에 굶으면서도 아이들 먼저 먹이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께 도움 드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 뭐가 달라요? 우리가 버릴 음식으로 그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손해예요? 주위에 있던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어차피 버릴 거라면. 최민호는 점점 더 난처해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지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매니저님, 혹시 그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시식 코너에서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면 나가라고 쫓아내신 그 할머니 말이에요.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왜 시식을 하셨는지 아세요? 손주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돈이 없어서 시식이라도 해보고 집에 가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그 할머니를 모욕 주고 쫓아내셨잖아요. 76살 할머니가 손주들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온 건데 말이에요. 야,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그럼 이제라도 사과하시겠어요? 지수의 질문에 최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미영이 다시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지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어요. 이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버려지는 음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박수진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지수의 편에 섰어요. 최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다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매니저님,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최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직원들이 지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본사에 문의해보겠어. 최민호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해. 문제 생기면 나는 모른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매니저님. 책임은 저희가 질게요. 그 순간 사무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지수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수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작은 나눔 코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폐기 예정인 음식들 중에서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는 코너였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독거 할머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엄마들, 그리고 김순애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애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지수의 권유에 결국 나눔 코너를 이용하시게 됐어요. 아가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거야? 물론이에요, 할머니. 어차피 버릴 거였는데 이렇게라도 활용되면 좋잖아요. 그날 할머니는 빵 몇 개와 우유, 그리고 김밥까지 받아가셨어요. 할인이와 도윤이에게 줄 생각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손주들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애 할머니가 직접 쓴 감사 편지가 마트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마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6살 할머니가 두 손주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박지수 직원분은 저희 가족에게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편지를 본 다른 손님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나도 도우고 싶다며 쌀 한 포대를 기부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아이들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아가야,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키울 수 있다고. 할인이와 도윤이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 엄마니까 데려가야겠지.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말을 못 잇고 계셨어요. 그때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맞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도윤이도 할머니에게 꼭 안겼어요.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그동안 할머니와 정이 많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내일. 내일 온다고 했어. 그날 밤 지수는 잠을 못 이뤘어요. 할머니와 아이들이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 앞에는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엄마. 할인이와 도윤이가 달려나갔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할인아, 도윤아. 많이 컸네. 며느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아이들이 있어서 할머니도 힘이 났어.
지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상과 다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당장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일자리는 구했는데 아직 집이 안정되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그럼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거야? 그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려고.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5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순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주 만나러 올게요. 하린이와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자주 와줘.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지수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지수 씨죠? 어머니한테 많은 도움 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책임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괜찮아. 내가 안정되면 그때 아이들 데려가. 그때까지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까.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커뮤니티에 순애 할머니 이야기가 올라간 거예요. 마트 직원 덕분에 우리 동네 할머니가 웃음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글을 쓴 사람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할머니와 지수의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어 올린 거였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나도 우리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봐야겠다.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지수는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마트의 작은 나눔 코너는 지역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러 오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최민호 매니저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옳았어. 이런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어느 날 오후 지수가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하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지수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도윤이도 뒤따라왔어요. 아저씨,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순애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야, 내가 우리 집에 천사를 보내줬구나. 할머니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는 깨달았어요. 후회는 행동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쫓겨나던 할머니의 눈물은 이제 희망의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후회를 행동으로 바꾼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어요. 지수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